여기 갖다 놓을게요. 네. 이쯤엔 되나?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발표자는 방청식, 주제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요번에 저기 엄청나게 오르면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그 미국 그 기업 중으로는 8번째일 거예요. 예, 테슬라 다음으로. 예, 그래서 간단하게 브로드컴에서 좀 살펴보면 시총은 지금 현재 1조 1000억 달러. 예, 그리고 브로드컴은 미국 반도체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유무선 통신 장비를 이렇게 그 설계하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까지 갖춰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EO는 혹탄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인데 또 태어난 곳은 말레이시아예요. 예,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역사를 살펴보려면 이 지금의 CEO인 혹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혹탄? 혹탄. 예. 지금 72세시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생으로 중국인이고 매사추세츠 공과대, 그냥 간단하게 MIT 공대에서 그 공학 학사를 따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학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석사는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셨어요. MBA를. 예. 그래서 이분은 기술자 출신 조금 묻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보다는 예를 들어 잭슨 황은 거의 기술자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뭔가 기업을 인수하고 뭐 합병하고 뭐 이렇게 팔고 이런 회사를 갖다가 저기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요런 거에 좀 특화되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영 쪽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저기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걸 잘 해서 2006년 HP 아시죠? HP 회사. 예, 미국의 회사.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시작한 사모펀드 인수합병을 통해 그 성장시킨 아바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요 아바고에서 이제 폭탄을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바고의 CEO가 됩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나오는데 브로드컴은 201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그 헨리 사무엘이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창업한 회사가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아바고가 이 브로드컴을 370억에 매수를 해서 회사를 그 매수한 회사 이름으로 바꾼 게 브로드컴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커간 기업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큰 회사를 만든 거죠. 이 당시에도 아바고가 브로드컴보다 작았어요. 예, 근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브로드컴을 브로드컴 인수할 때 그 브로드컴의 그 교수님, 사무엘 교수님은 지금의 그 브로드컴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리고 그 의사의 의장도 맡고 있고.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아까 인술 합병이나 뭐 요런 것들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브로드컴은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370억에 브로드컴을 인수했고 기본적으로 그 통신용 반도체가 한 70% 이상 되고 그거를 TSMC에 다 맡긴다고 해요. 2017년에는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퀄컴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브로드컴이
그 싱가폴 소재의 아바고 출신이니까 브로드컴이 저기 싱가폴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인재들을 이 퀄컴이 브로드컴에 인수되면 미국 인재들 다 빠져나가고 기술도 빠져나간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으로 그 지사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기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지사는 싱가폴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퀄컴 인수하려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극단적으로 또 저기 적대적 M&A를 하려고 뭐 지분 사가지고 11명의 이사도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미국 소송까지 가요. 미국 소송까지 가지만 저기 트럼프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미국 인수가 잘 안 돼요. 결국에 안 되고 2018년에 인수 지급 행정명령이 이루어져서 좌절됩니다. 18년도에는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인 CA 테크놀로지를 189억 달러에 인수하고 19년도에는 사만텍이라는 보안 업체가 있거든요. 그걸 또 107달러에 인수하는데 얘 107억 달러. 네, 107억 달러에 매수하고 또 VM웨어라는 회사를 또 610억 달러에 매수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 원래 브로드컴은 그 통신 칩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뭐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그 통신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저기 사만텍이나 VM웨어 요런 곳들은 그 아까 그 이 통신 칩을 넣으면 그거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수를 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 좀 붙여볼게요. 그래서 브로드컴을 보면 한 50%는 이제 칩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50%는 그 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을 할 때 갖추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을 얘기하려면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브로드컴이 주가가 엄청 오른 이유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에서 브로드컴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AI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CES 2025가 열렸어요. 그 세계 전자 박람회인데 거기서 이제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길 인공지능의 시작은 2012년도에 알렉스 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원래 엔비디아가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GPU가 사실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게임할 때 쓰는 그런 기계인데, 뭐 비트코인 채굴하고 뭐 요런 것들만 했었는데, 요게 AI를 학습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메모리 칩이다 라고 해가지고 각광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됐다고 해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요거의 시작을 알려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혹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나 이거 했었는데. 아 맞아, AI 하셨잖아요. 아 맞네. 네. 스스로 학습하는 건가? 아 근데 진짜 해봤는데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는 이게 그 AI가 인공지능이라는 요런 것들을 그 개발하기 시작한 지 한 70년 됐거든요. 세계대전 전후로 이게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떤 거를 많이 했냐면 CPU 아시죠? 그 CPU가 이제 그 연산 기능, 여러 가지 연산 기능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코드를 통해서 명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설명할 때 뭘 제일 많이 하냐면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 그림을 주고, 근데 어떤 거는 고양이 같이 생긴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같이 생긴 고양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람은 구별을 하는데 이게 기계가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대요. 예를 들어 강아지인데 강아지는 대부분 꼬리가 크잖아요. 근데 꼬리가 얇고 긴, 고양이처럼 꼬리가 얇고 긴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그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강아지의 특징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강아지는 귀가 고양이보다는 크고, 그리고 발이나 이런 것들 크고, 꼬리가 크고, 고양이는 꼬리가 얇고 얄쌍하고. 근데 요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거는 애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딥러닝은 어떤 거냐면 조금 무식한 방법인데 고양이 사진을 몇억 장, 아니 몇십억 장을 보여주고 강아지 사진을 몇십억 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을 본인이 찾게 형성을 하는 게 그게 딥러닝 방식이에요. 근데 요게 먹힌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그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 인공지능이 좀 천천히 발전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10년 동안 성장했다. 머신러닝의 단점은 코딩이 어렵고, 그리고 코딩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시작이 또 아까 딥러닝 방식이 언제 처음 도입됐냐면 이미지넷이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이 이미지 대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 이미지넷이 뭐냐면 사진을 몇십억 장을 거기 참가한 팀한테 줘요. 예를 들어 미국 팀, 한국 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요거를 각자 가져온 인공지능한테 이 사진을 학습하게 하고 누가 더 잘 구별을 하게 만드냐, 요거를 구별하게 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2012년도 아까 말한 무슨 넷이었죠? 알렉스넷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넷을 만든 사람이 알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픈AI의 공동 창립자거든요. 예, 지금 뜨고 있는 오픈AI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다른 팀들은 다 20%, 30%의 20개, 30 요거를 우승을 하려면 얼마나
오답률을 줄이냐, 요게 관건이었는데, 다른 팀들은 다 20개, 30개씩 그 틀리는데, 얘네는 16개인가? 어쨌든 10단위로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도적 차이로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수치케버한테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의 그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진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CPU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를 썼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쓴 GPU가 두 개를 썼대요. GPU를. 그리고 하나는 원래 그 코딩을 해서 해야 되는 그 머신러닝 방식을 빼고 그 딥러닝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방식으로 했다. 요 두 가지를 우리는 고쳤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인공지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츠케버의 스승님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이 제프리 힌턴이란 그 요번에 노벨 수상자래요. 예. 요분이랑 같이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리아 수츠케버가 만든 게 또 알파고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일리아 수츠케버 만든 알파고가 2016년에 이세돌과 대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알게 되면 세 번째인 그 표준형 반도체와 주문형 반도체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만든 게 표준형 반도체거든요. 예. 뭐냐면 아까 GPU가 그래서 원래는 인공지능을 CPU로 했는데 이제 GPU로 인공지능을 돌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까 딥러닝 방식 어떤 AI가 학습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기가 보고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 형태잖아요, 지금이. 근데 그거에 맞는 게 표준형, 학습을 하려면 표준형 반도체를 써야 돼요. 요걸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의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H100이라는, 그래픽카거든요. 요 호퍼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B100, 블랙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H100, 요 하나, 그러니까 요게 아마 핸드폰보다 조금 큰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예, 요게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 5천? 맞습니다. 한 5천, 어떻게 하셨어요? 사보셨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예. 요게, 모이면은 이제 서버가 되는 거예요. 요 서버로 이제 인공지능에 뭐가 있죠? 메타에는 라마라는 게 있고, 구글에는 알렉스가 있잖아요. 알렉사? 알렉사가 있나? 재미나요. 제미나이가 있고. 네. 앱 AI?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AI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학습하려면 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데, 메타는 요거를 30만 개 샀다고 해요. 30만 개면, 얼마냐? 15조라고 합니다. 15조.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만 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XAI라는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요게 한 10만 개 샀는데 요게 한 4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2-3천 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삼성 SDS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지금 나온 AI 학습 도구 중에 제일 좋은 게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겁나 비싸게 엔비디아가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들이 학습은 다 끝난, 거의 모든 학습은 다 끝난 상태래요. 근데 요거를 학습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챗 GPT다 라고 하면 이 챗 GPT가 학습은 다 했고 이제 사람이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추론형 AI라고 데이터를 학습한 데이터를 찾아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추론형 반도체가 요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따로 그 대답하는 거 따로 그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요거를 할 때는 그렇게 비싼 그 학습용 AI 아까 말한 그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요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른 기업들한테 지금 그 학습용 AI를 쓰고 있는 기업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요. 우리가 너희들의 그 기호에 맞게 그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싸게 요 추론형 AI는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 브로드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ACIC, A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요 AI 추론형 반도체 회사를 추론형 반도체 칩을 그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A식이죠, A식. A사. A식? A사기라고도 하고 A식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CIC라서. A사. 근데 누구는 A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이제 브로드컴의 사업군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브로드컴은 아까 기본적으로 그 통신형 칩셋을 설계하고 또 요런 그 소프트웨어를 그 칩셋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갖춰주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만텍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보안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 VM웨어라는 그거는 어떤 기업이냐면 클라우드를 가상화 현실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래요.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한 60, 그래서 요 반도체 설계하는 게 한 60%, 그리고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형성하는 게 한 40% 정도 사업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브로드컴이 이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게 아까 얘기한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매출의 한 31% 정도 된대요. 근데 브로드컴이 한 1년에 한 요번 그 작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24년에 매출이 여기 어디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2024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다른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됐고 매출이 79조.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350조 정도 되고 브로드컴은 영업이 6조에 매출은 19조 그리고 시가총액은 1,400조 정도 되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7조 그리고 매출은 17조 시가총액이 12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브로드컴이 그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0배가 나거든요. 예. 요 이유가 이제 AI의 그 아까 그 추론형 AI 반도체의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 브로드컴 주가가 오른 건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4년에 AI 매출이 지금 220% 증가를 해서 1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요게 아까 그 브로드컴이 제작한 CPU가 CPU래. 그거는 또 GPU란 말을 안 쓰고 XPU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 XPU냐면 엔비디아는 그냥 자기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그냥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로드컴은 그 기호에 맞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설계를 해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맞춤형이구나. 어떤 다른 그 매개 변수 X를 써서 XPU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XPU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게 27년까지 이 A식 그 시장이 6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추론형 반도체 시장에서 그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40에서 50% 정도를 차지를 한대요. 근데 27년까지 요 시장이 600억에서 900억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니까 얘네 얘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 시장에서 40에서 50%는 먹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 6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 요게 작으면은 뭐 300억에서 300억에서 저기 400억 사이 적게는 그 이상에서 300억에 400억 정도 먹는다. 자기네들이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요게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메타랑 구글, 바이트댄스 그 틱톡 회사 거기에 240억 정도 매출을 24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를 받았대요.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적어도 그런데 좀 더 얘기를 한 게 그리고 다른 회사 애플이나 오픈 AI하고도 지금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2024년도 3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총 600억 달러 정도 이 회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40에서 2027년까지는 40에서 75% 정도 성장을 더 한대요. 아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손 안 나도 박수 못 치고. 요건 몇 분 정도 정지할게요. 지났나요? 지금 30분.